땡아! 영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인구절벽에 처해 있다는 말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는 분야, 다름 아닌 국방 분야 아닐까 싶은데요. 나라를 지킬 장병이 해가 갈수록 부족해져가는 지금, 국방부에서는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암암리에 쓰이던 각종 병역 기피 꼼수들도 더욱 관계자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군면제 꼼수 탑 3를 알아볼까요? 3위, 전신문신. 호랑이, 용, 도깨비 등 보기만 해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대한 전신문신. 과거에는 풍기문란, 동료병사 위축 등을 이유로 현역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죠. 현행 규칙에 따르면 문신이 팔과 다리, 몸통 등 전신에 걸쳐 있는 경우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문신을 병역 기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병무청에 의해 신고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징병신체검사에서 고의 문신이 의심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경우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며 문신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새겼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전신 문신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추가로 문신한 점 등이 미필적 고의로 작용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사실 국방부에서는 지난 수십여 년간 지속되어온 이 같은 꼼수를 뿌리 뽑고자 몇 번의 개정을 통해 심각한 수준의 문신이 아니면 현역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저출산에 따른 병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에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게 되는 개정안을 선보였는데요. 예전에는 문신 문화가 소위 어둠의 세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의 일환으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생각도 드네요. 2위, 고무줄 체중. 병역 기피 꼼수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법 역시 과체중 또는 체중 미달이죠. 신장에 비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거나 너무 적게 나가면 건강상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몸무게를 조절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악용,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인데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인 사례가 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시도한 병역 면탈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 충격적인데요. 키 174cm에 몸무게 55kg이었던 B씨의 경우 병역 판정 검사 직전에 설사약을 복용하고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방법으로 10kg 가까이 체중을 줄여 4급 판정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반면에 C씨는 병역 판정 검사를 앞두고 90kg이었던 몸무게를 단기간에 123kg까지 증량해 역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데요. 과거에도 체중 증감량을 이용한 병역 면탈 문제가 기승을 부리며 병무청에서 여러 차례 규정을 개정했고 덕분에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고의성이 발각되면 재입대하거나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죠. 그러나 이 와중에도 병무청의 날카로운 눈빛을 교묘히 피해 현역 입대를 면하는 이들이 덜어 있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렵게 됐습니다.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정 기준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단기간 체중 변화를 더욱 세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앞으론 웬만한 과체중, 체중 미달은 대부분 꼼짝없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1위, 정신질환. 국방부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병역 부족 문제를 타파하고자 지난 몇 년간 입영률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 보유자들 역시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태가 아니라면 3급 현역 판정을 내려 가급적 충분한 병력을 확보해 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고질적인 정신질환으로 입대 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 수가 증가하면서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한 부대 내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2015년 국방부에서는 정신과 질환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면제한다고 개정하게 됩니다. 관심병사 수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부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질환 보유자들에 한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후 이 규정을 악용한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하며 정신과 의사를 속이는가 하면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중에서도 우울감, 무기력감, 대인기피증 등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진단서를 받는 등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이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이들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것인데요. 결국 정신질환 보유자에 한해 완화되었던 판정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한 국방부. 앞으로는 소위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데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고 하니 정신질환자 연기로 군면제 받기는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는 꼼수가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입영률 역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입영률 100%를 명령한 군사정부 시절에도 징병률이 40에서 50%에 불과했고 태평양 전쟁 말기의 일본조차도 80%를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 94.7%의 입영률은 매우 극단적인 수치임을 부인할 수 없죠. 웬만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지닌 사람도 모두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 관련한 문제들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